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죠.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의 김문석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3시 구조대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자, 오늘 또 급등주를 잡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 파트너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급등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오늘은 네. 종목 3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오늘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포스코와 좀 1분기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기업 중에 2개, 총 3개 종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포스코가 지난 4월 12일 날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오늘 이제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이미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노출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1분기 깜짝 실적이 나왔네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5,524억, 거의 10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는데요. 자, 어쨌든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 오늘 또 노출된 재료가 또 노출됐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올 만도 합니다만은 오늘 하루도 저 견조한 흐름들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 지금 철강 공급 부족 상태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이 철강 가격이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흐름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강하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 철강성 가격은 하반기에 좀 안정될 걸로 봅니다만은, 자, 철강 가격의 강세는 일단 상반기 내내 당분간은 계속 될 거다라는 이 전망이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포스코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작년보다 배당을 좀 늘릴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배당을 좀 늘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요즘 시장이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배당 매력을 부여하고 있는 이 포스코 쪽으로 수급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지금 순환매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요즘 워낙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갇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이 이제 경기 민감 굴뚝주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도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께서 증세 관련된 얘기들 또 한번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 굴뚝 가치주 쪽으로 순환매가 좀 타는 흐름들이 많이 이어졌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지금 포스코 여전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좀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었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오늘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내일부터 이번 주에 좀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 컨퍼런스 콜 내용을 봤을 때는 목표가를 좀 상향시킬 만한 내용들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내일부터 이 포스코에 대한 또 목표주가 상향 레포트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4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 주 29일 날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전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2021년도 영업이익이 4천억이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2012년 이후로 연간 영업이익이 4천억 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어쨌든 9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이 한번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심을 모을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 지금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이 기업 공개, 즉 IPO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기업 공개 가격이 시장에서 10조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뜨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는 60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고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 봐도 40배가 넘어가거든요. 자, 이런 맥락이라면 물론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현재 주가가 내년 실적 대비 10배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상대적인 어떤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대 엔지니어링 기업 공개와 함께 좀 짝지어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목표가 단기적으로 한 1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요. 자, 파라다이스는 일단은 이제 5월달 들어서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5월 12일 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거고요. 자, 당연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이제 백신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뜨긴 합니다만은 요걸 단발적인 이슈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글로벌 백신 접종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어느 정도 올해보다는 내년 또 내년보다 내후년도에 뭔가 거리두기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완화가 될 거다. 어쨌든 백신 접종과 함께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되면 뭐 이런 어떤 어떤 거리두기 단계라든가 이런 영업 정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분명히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시장은 자연스럽게 뭐 당장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예전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주가 자체는 아직 뭐 지금 예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바닥권에서 좀 헤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될 만한 시점 일단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1분기 여전히 안 좋은 실적은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뭐 백신 여권 등 이러한 논의들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또 좀 이런 정상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삼성 엔지니어링, 파라다이스 세 종목 관심주로 제시합니다. 네, 자 오늘 세 종목 급등주로 함께 잡아봤습니다. 오늘 모두 다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죠. 포스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파라다이스까지 함께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와운에서 김문석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3거래 연속 동반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로 장 막판의 상승 탄력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3,217선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내일장 유망주 함께 들어봐야겠죠. 먼저 김영철 파트너, 내일장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세요? 일단은 그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오늘 조금 한 3.49% 이제 상승을 해서 조금만 더 상승을 하면 2월 22일 날 이제 찍었었던 54,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경기 민감주들 워낙 다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뭐 타이어 관련된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제 플러스 이제 뭐 소비재 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이제 엮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컨셉의 이제 섹터에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큰 흐름에서 일단은 뭐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지속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타이어보다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이게 이제 한 3% 포인트에서 한 7% 포인트까지 마진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높아서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나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경기 민감 섹터에서 드라이빙 시즌이랑 맞물려서 일단은 뭐 타이어 교체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금호 타이어가 이제 금호 타이어나 아니면 뭐 넥슨 타이어 상승률이 뭐 좋게 나왔는데, 일단은 뭐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일단은 뭐 탑픽으로 놓고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열철 파트너께서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또 내일장 유망하게 볼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박영호 고수의 또 내일장 유망주도 함께 들어봐야죠. 유망주 들어보면서 오늘 또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강하게 돌려 세우는 분위기였어요. 앞으로 시장을 조금 더 상방 쪽으로 돌려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요. 아까 플랫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종가 부근에 저 포지션을 한번 보니까 갑자기 바뀌었어요. 조금 좀 그 상방향쪽으로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뭐 이게 하루 가지고서 무언가가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사자 팻말을 들었던 업종에서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동성 화인텍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냉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거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그 경유로 움직이는 선박들을 발주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지금 기존 그 선박들은 스커버라는 것에 경유 그 탈황 장치를 추가해서 하지만은 신규로 하는 애들은 선박들은 LNG 추진선, 그러니까 LNG 연료를 사용해서 하는 엔진을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 발주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뭐 LNG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니까 이것에 대한 그 수준은 좋지만은 한 가지 더 사업성이 추가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요. LNG 추진선 연료 탱크에 들어가는 본행제. 이거는 특수 크롬강으로 만들어져서 국내 기술이 전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LNG 연료 탱크, LNG 추진선에 대한 연료 탱크는 아마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 독점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것을 이번에 그 연료 탱크에 들어가는 본행제라든지 시스템을 이번에 동성화인텍에서 대우조선해양에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그 본행제 말고도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고요. 올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동성화인텍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15,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요. 지지 이탈가는 최근에 저점 부근이 12,000원에서 11,500원 이 정도 이탈하면은 그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조선업종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 의견 주셨는데 관련해서 동성화인텍 관련해서 좀 유망하게 보자라고 하셨네요. 자, 두 분과 함께 마감 전략 함께 짜봤고요. 지금까지 김영철 파트너, 박영욱 고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